자, 2학년 1학기 고쟁이 연립방정식 활용 스텝 3 최고난도 유형 살펴봅시다. 337번입니다. 지아와 호준이가 퀴즈 대결하는데 정답을 먼저 외치는 사람이 이긴다. 이기면 점수가 2배, 지면 반으로 줄어든다. 5문제가 끝났을 때 중간 점수를 살펴봤는데 지아와랑 점수의 합은 200점이다. 이후 5문제를 더 풀어서 지아가 4승 1패, 둘의 합이 340점이다. 지아의 중간 점수는 단 퀴즈 대 시작할 때 기본 점수를 동일하게 준다. 한번 적어볼까요? 지아와 호준이가 있고 기본 점수라는 게 있겠죠. 그 기본 점수를 뭐 묻는 건 아니니까 일단 AA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처음에 5문제를 풀었죠. 5문제를 풀었고 중간 점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5문제의 결과는 모르고 이 중간 점수의 합이 200점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하의 중간 점수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x라 잡으면 x 더하기 y가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잡고 x 더하기 y는 200. 그 다음에 5문제를 또 더 풀었죠. 이번에는 지아가 4승 1패입니다. 그러면 호준이는 자동으로 1승 4패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점수의 합을 살펴봤더니 340점이었어요. 중간 점수 x에서 5문제를 푸는 동안 지아는 4번 이기고 1번 졌는데 4번 이겼다는 것은 그 전 단계의 점수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30점이었다면 이기면 2배, 2배 이렇게 되겠죠. 4번 이기면 이런 식으로 될 건데 한 번 지면 다시 24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40에서 2배 됐다가 2분의 1배 되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4승 1패에서의 승과 패는 사실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져서 15가 된 다음에 다시 그 다음부터 2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4승 1패 결국 그 의미는 2의 4승배 됐다가 2분의 1배 되면서 2의 3승배, 즉 8배가 된다는 사실이니까 x의 8배는 8x입니다. 그 8x와 y도 그러면 생각해보면 4패니까 2의 4승분의 1배 됐다가 1승이니까 2. 그래서 2의 3승분의 1배, 8분의 1y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습니다. 기본 점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 풀면 되겠으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338번 가봅시다. 자,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240명의 학생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준다. 그런데 상품 받는 학생들의 점수 중에 최저 점수는 이 꼴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전체 240명이 시험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글짓기 대회라고 지금 문제를 바꿨는데 시험을 쳤는데 상위 20%만 상품 준다라는 것은 합격했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합격자는 20%야. 그럼 이렇게 볼까요?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어요.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포맷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원이 있겠죠. 총원, 합격자고 불합격자가 있고 예, 사람 수가 있고요. 평균 점수가 있어요. 평균 점수.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굳이 지울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있고 그래서 총원이 있죠. 전체 인원. 합격자가 몇 명입니까? 20%예요. 그러면 240 곱하기 0.2. 그럼 불합격자는 240 곱하기 0.8이죠. 그 총원은 240이고요. 자, 평균 점수 보면 상품을 받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6점이 낮다 그랬잖아요. 최저 점수가. 그러니까 최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최저 점수는 어떤 최저 점수냐? 전체의 최저 점수가 아니라 상품 받는 학생의 최저 점수니까 좀 정확히 다르게 말하면 커트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 그 커트라인을 알아봤더니 합격자 평균 좀 줄여서 합평이라고 쓰겠습니다. 합격자 평균 합평보다 6점이 낮고 이번 상품 받지 못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 즉 불합격자 평균이니까 불평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평의 5분의 6배보다 1점이 낮습니다. 자, 커트라인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대회에 참가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 전체, 총원이라는 거 전체랄까요? 전체의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됐죠? 상품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보다 상품 받지 못하는 학생, 그래서 불합격자 평균, 합격자 평균을 각각 미지수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불합격자 평균 점수 Y보다 4점이 높을 때 이렇게 되겠죠. 상품 받는 학생들의 점수 중 최저 점수. 이거 커트라인이 얼마냐고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격자 평균의 빼기 6, x 빼기 6이 커트라인이고요. 커트라인은 x 빼기 6이고 또 한편 불합격자 평균 y의 5분의 6 빼보다 1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y 관계식 한 개 나오고요. xy 관계식 한 개 더 필요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전체의 평균에서 나오겠죠. 전체 평균은 y 더하기 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합격자 평균 점수 곱하기 사람수. 그렇게 하면 합격자의 총점이 나오겠죠. 불합격자의 총점이 나오겠죠. 그건 이렇게 곱한 전체의 총점과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총점은 240에다가 y 더하기 4를 곱한 것이고 그것은 240 곱하기 0.2x랑 240 곱하기 0.8y랑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걸 구할 때는 240이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240은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y 플러스 4라는 평균 점수가 0.2x와 0.8y의 합이다라는 걸 알면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하여 x랑 y를 구할 수 있고 커트라인을 물었으니까 합격자 평균 x 빼기 6으로 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폼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 339번. 자, 물건 한 개를 A, B 두 사람이 함께 샀는데 각각 얼마씩 낸 다음 나머지 금액은 5회로 분할하여 갚기로 했다. 자, A와 B가 있는데요. 1회차, 2회차, 3회, 4회, 5회차에 걸쳐서 서로 나누어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얼마씩 냈어요? 처음에 얼마씩 냈는지는 문제에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랑 y라고 합시다. 그 다음 A는 어떻게 냈냐면 매회 A는 자신이 처음 낸 금액보다 1,000원씩 더 냈어요. 그러니까 x 다음엔 x 더하기 1,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낸 금액보다니까 혹시 그 전 단계보다 1,000원을 더 내는 건 아니고 처음 낸 금액보다 계속 1,000원씩 더 냈으니까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자신이 처음 낸 금액의 80%를 내기로 했다. 매회 B는 자신이 처음 낸 금액의 80%를 내니까 얘는 0.8y씩 낸 거죠. 아마 처음에 좀 많이 냈나 봅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A, B 두 사람이 처음에 낸 금액부터 3회차까지 낸 금액의 합이 같대요. 이렇게 더한 것 3x 더하기 2,000이랑 이렇게 더한 2.6y가 같아요 라는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물건값을 모두 갖고 난 후 전체 금액을 확인해 보니 이거랑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A가 낸 전체 금액은 5x 더하기 4,000일 거고요. B가 낸 전체 금액은 3.2, 4.2y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A가 낸 금액은 B가 낸 금액보다 3,000원을 더 낸 금액이라니까 이렇게 3,000원을 엉뚱한 데 붙이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Y를 풀어가지고 물건 한 개의 가격을 구하라 했으니까 물건 한 개는 결국 그들이 낸 금액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합은 뭡니까? 5x 더하기 4,000과 4.2y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0번. A, B, C 행사장에 필요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 자, 행사장이 있는데 3일 전에는 이렇게 할까요? A, B, C 이렇게 잡읍시다. 그래서 3일 전에는 어떻게 했냐? 5명, 3명, 2명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임금 아니고 임금, 돈 받은 거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돈 받은 금액. 그래서 전체 임금은 72만 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2일 전에는 6명, 1명, 5명 일했는데 89만 원 받았고요. 어제는 1일 전에는 4명, 5명, 2명이라고 82만 원 받았습니다.
오늘 즉 금일은 7명, 4명, 5명이 일을 하러 왔어요. 오늘 받을 임금을 구하세요. 각각 행사장에서의 일 임금은 각각 일정하다. 그러니까 A에서의 하루 임금을 A, B에서 B, C에서는 하루 임금이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 A, B, C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행사장에서 각각의 금액은 각각 일정하니까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3일 전은 5A 더하기 3B 더하기 2C만큼 임금이 나갔습니다. 그게 72만 원이고 6A 더하기 1B 더하기 5C가 89, 4A 더하기 5B 더하기 2C는 89 이렇게 되겠죠. 8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ABC에 관한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7A 더하기 4B 더하기 5C가 얼마냐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소거만 잘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식을 혹시나 그냥 변끼리 더하거나 뺨으로써 간단하게 뭔가 나타내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 5A, 6A, 4A 다 더하면 15A인데 B는 뭐 그냥 9B 이렇게 나오고 C는 9C네요. 그렇긴 한데 개수가 다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놈만 팹시다. 제일 약해 보이는 애는 저는 보니까 C가 좀 약해 보이네요. 왜냐면 1번하고 3번에 C가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 가지고 1번 빼기 3번을 한번 해봐요. 3번 빼기 1번 할까? 1번 빼기 3번 하면 A 빼기 2B는 마이너스 10. 일단 시간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C를 없앨 거니까 요 놈을 2번하고 한번 연립해 봅시다. 1번하고 2번 연립할게요. 1번을 C를 없애기 위해서 5배, 1번 5배. 그 다음에 2번씩은 2배 한 다음에 빼기를 합시다. 1번에 5배 25A에서 12A를 빼니까 13A. 15B에서 2B를 빼니까 13B. AB의 개수가 딱 같아서 좋네요. C는 사라졌고요. 360에서 170을 빼면 182. 즉 A 더하기 B는 13으로 나눠주면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4번과 5번을 연립하면 AB를 알 수 있고 오늘 받은 임금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41번 일의 양 문제네요. 일의 양 문제. 그러면 이제 고난도 스텝 2에 있던 거랑 스텝 3에 있는 건 뭐가 다르냐? 그냥 호수가 한 개 추가돼서 A, B, C 호수까지 있다는 점. 그거 좀 다르고 A 호수는 물을 채울 수 있는데 B, C 호수는 물을 빼낼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A 호수, B 호수, C 호수 설정은 똑같겠죠. 전체 물의 양, 물탱크 전체의 물의 양은 1이 될 거고 물탱크 전체 양을 1로 잡을 거고 결국 A 호수로 미지수 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시간의 단위,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이런 걸 미지수로 잡겠죠. 자, 이걸 A라고 하면 B 호수, C 호수로 1시간 동안 각각 뺄 수 있는 물의 양 이걸 B, C라고 잡으면 처음에는 A 호수로 채우면서 B 호수로 물을 뺐으니까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4시간 동안 열심히 채워서 가득 채웠다고 하니까 얘는 4분의 1만큼 채운다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A 빼기 B는 4분의 1이다. 두 번째 상황은 A 호수로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뺐대요. 이렇게. 그때 3시간 45분 걸려서 물을 채웠다는데 3시간 45분은 3과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즉 4분의 13시간 걸렸으니까 1시간에 13분의 4만큼 채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호수로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B, C를 이용해서 뺐습니까? 뺐더니 5시간 걸렸어. 즉 1시간에 5분의 1을 채웠겠네요. 이런 연립 방식을 채울 수 있고 묻는 것은 B 호수하고 C 호수를 함께 사용하면 B 더하기 C를 하면 완전히 빼는데 채워지는 걸 빼는데 얼마 걸리냐. 즉 B 더하기 C가 얼마인지 내가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음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분의 1 나왔다. 그러면 함께 하면 1시간에 10분의 1을 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요건 설정이 제가 여기 쓸 때 잘못 썼네요. 생각해 보니까 채울 수 있는 똑같습니다.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BC를 채우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B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요거는 수정합시다. 채울 수 있는 양들을 A, B, C를 할 때 B를 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 더하기 C가 만약 10분의 1 나왔다면 채우는데 완전히 빼는 데는 10시간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연립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뭐 1번과 2번으로부터 A를 삭제하고 나면 C 빼기 B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 C 빼기 B를 또 쓰기 위해서 1번과 3번을 연립해서 A를 또 소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342번. 어느 강의 선착장에서 그냥 배 타는 곳을 말합니다.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30km를 내려. 강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강이. 자, 이게 선착장이 있습니다. 강을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30km만큼을 내려간다면 1시간이 걸려요. 내려갈 때 1시간. 근데 강을 거슬러서 이 30km를 선착장까지 오는 데는 1.5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배를 타고 강을 구경하기 위해서 왕복하는데 4시간이 걸리는 관광 코스를 짜려고 할 때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몇 킬로를 내려갔다 돌아오면 되나요? 강물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그 정지한 상태에서의 강물이 정지했을 때 배의 속력이란 게 있죠. 일단 배의 속력. 정지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 단위를 항상 적어줍니다. 나는 이 문제에서 시간 속력 문제에서 단위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제 개념이 부족하여.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 시간 단위는 아워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잡아준다면 처음에 30km를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 속력 더하기 강물 속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력으로 1시간 가면 30을 가니까 X 더하기 Y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배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는 거죠. 근데 그건 2분의 3시간 동안 30을 왔죠. 그래서 X 빼기 Y는 결국 얼마? 20이란 얘기죠. X 빼기 Y는 20. 따라서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X와 Y를 구할 수 있다. X 25, Y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선착장에서 이제 배를 타고 더 멀리 가니까 이제 오래 걸렸겠죠. 4시간. 갔다 왔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복하는데 4시간 걸리고 싶다. 그래서 이걸 먼 키로 X 키로라고 T 킬로미터라고 잡을까요? T 킬로미터를 잡아봅니다. 그래서 T 킬로미터로 잡아주면 이게 왜 안 돼? 자, 그러면 내려갈 때는 X 더하기 Y의 속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X 더하기 Y는 30인 걸 알고 있죠. 30. 이 30으로 T 킬로미터를 가니까 30분의 T만큼 시간 걸릴 거고, 더하기. 올라올 때는 X 빼기 Y로 오는데 20분의 T. 근데 X랑 Y랑 구할 필요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건 4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X랑 Y를 좀 전혀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30분의 T 더하기 20분의 T가 4가 되는, 그러면 양변에 60을 곱하면, 제가 이 식이 적힌 거 맞죠? 한번 보자. T 킬로미터를 가는데 4시간 걸린다. 갈 때, 올 때. 그렇네요. 자, 60을 곱하면 2T하고 3T는 5T가 되고, 60을 곱하면 4 곱하기 60 되고, T를 나오면, 이건 뭐, 제가 쓸데없는 고생을 한 느낌입니다. X랑 Y는 각각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좀 허망했어요. 48km가 정답이 맞겠죠? 342번에 정답이 어디 있지? 보자. 48. 맞는 것 같습니다. 예. 43번 가봅시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이 있다. 자, 이것도 스텝 2에서 우리 고난도에서 했는데 이거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소금, 농도, 이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소금물이 각각 400g씩 있었습니다. 자, 단위는 뭐 g인데 사실 시간 속력 문제하고 달리 이거는 단위를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죠. 400g씩 있었고, 처음에 뭐 했냐? 처음에 절반을 B에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상황만 생각해 보면 처음에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X%. 얘는 Y%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줬어도, 잠깐만. 농도인데 왜 여기 있었죠? 농도 위에 씁시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러면 소금의 양, 항상 핵심은 소금의 양인데 소금은 4x만큼 있고 이건 4y만큼 있었는데 이거 주기 전 상황입니다. 줬잖아요. 그래서 준 거는 이게 할까요? 줍니다. 2분의 1을 주면 소금물 어떻게 되죠? A는 200만 남고 농도는 변화가 없고 X도 퍼센트도 없애버립시다. 퍼센트 단위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당연히 절반만 남겠죠. 절반을 줬으니까. 그럼 B는 어떻게 되죠? 소금물이 6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도는 나중에 쓰고 소금의 양은 4y 있었는데 2x 들어왔죠. 그래서 2x 더하기 4y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농도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농도는 어떻게 된다? 소금물 600 중에 소금 2x 더하기 4y에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가 6, 즉 정리하면 3분의 x 더하기 2y 퍼센트가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거꾸로 B에서 2분의 1을 주는 상황이네요. B에 들어있는 소금을 반을 A에 넣고 섞었더니, 자, 일단 섞었더니까지 해봅시다.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600의 절반인 300이 들어오니까 5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00만 남을 거고요. 농도 내비두고 소금 원래 2x 있었는데 2x 더하기 4y의 절반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x 더하기 2y가 들어오겠죠. 즉 소금의 양은 3x 더하기 2y가 되고 B는 농도 변하지 않습니다. 3분의 x 더하기 2y 퍼센트 변하지 않고 소금의 양은 절반 남죠. x 더하기 2y가 남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써야 할 때 부분은 뭐야? 이것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건 22%가 된 거죠. 그리고 B 용기에 들어있는 요거는 뭐가 됐다? 30%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 쓰면 되겠습니다. A의 농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여러분에게 맡겨보겠습니다. 344번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00m인 정사각형 ABCD 모양 산책로가 있는데 찬성이랑 미희가 둘 다 A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찬성이는 시계 방향 반대 방향, 미희는 시계 방향 돌다가 B로부터 120m 떨어진 여기 지점, 이건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여기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120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는 82 자동으로 되겠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만났어. 자, 일단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 일단 읽는 걸 멈추고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네요. 찬성이와 미희는 정사각형 ABCD 모양의 산책로의 각각 지점 ABCD에서 20초씩 쉰다. 20초씩 쉰다. 자, 이거 가지고 첫 만남 일단 생각해 보죠. 찬성이는 첫 만날 때까지 320m 갔습니다. 찬성이는 320m를 갔는데 미희는 얼마나 갔느냐? 미희는 200에다가 400에 480m 갔네요. 그죠? 이렇게 갔는데 시간은 어땠습니까? 시간은 동일하죠. 출발 그리고 만남까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났으니까 시간이 동일해요. 그러면 속력의 비를 나타낼 수 있겠죠. 속력의 비, 시간이 동일해. 그런데 320m를 찬성이가 가는 동안 B에서 한번 쉬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20m를 가는데 찬성이의 속력, 지금 속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찬성이의 속력을 x 미터 퍼 단위는 뭐 상관이 초로 합시다. 20초씩 쉰다. 초 합시다. 초. 그러면 미희의 속력은 y 미터 퍼 초로 갑시다. 그러면 320m를 가는데 찬성이는 x분의 320초 걸렸겠죠. 그런데 그 시간 플러스 b에서 한번 쉬는데 20초를 쉬니까 이게 찬성이가 첫 만남 때까지 걸린 시간이겠죠. 그리고 미희가 480m를 가는데 y 미터 퍼 초로 가니까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미희는 D에서 쉬고 C에서 쉬었죠. 두 번 쉬었죠. 그러면 더하기 40. 이 둘의 시간이 같다라는 게 1번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상황을 또 지켜봅시다. 여기 D로부터 20m 떨어진 DA 위의 지점. 여기를 2번이라 합시다. 이건 20m. 그럼 여기는 180m. 여기에서 두 번째로 만났다. 자,
또 동시 출발했잖아요. 만난 이후에 동시 출발해서 저기 만났으니까 또 시간을 가지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찬성이는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동안 80 더하기 200 더하기 20, 즉 300m를 갔네요. 찬성이는 300m를 가는데 x분의 300초 걸리고 몇 번 쉬었냐 보면 C에서 한 번, D에서 한 번 쉬었습니다. 40초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희는요. 미희는 어떻게 갔습니까? 미희는 여기에서 120이랑 200이랑 180을 간 거죠. 그럼 500m를 갔겠네요. 미가 이렇게 간 거니까요. 500m. 자, 500m를 가는데 y로 나눈 다음 쉬는 것은 역시 두 번 쉬었네요. 4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부터 x분의 300이 y분의 500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방법 x 대 y는 300 대 500, 즉 x가 3k면 y는 5k다 라고 둘 수 있고 이 식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번식에 대입하면 여기가 3k, y가 5k가 되고 양변에 15k를 곱하면 5 곱하기 320 더하기 15k, 300k 15k를 곱하니까 3 곱하기 480에다가 15k, 600k 이렇게 해서 k를 구할 수 있고 k를 구하면 x랑 y 속력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걸 읽어봅시다. 자, 세 번째로 만나는 지점은 아까 2번에서 만났는데 또 갈 길을 계속 갑니다. 어디서 만났냐? A로부터 T미터 어딘지 모르니까 이걸 T미터 합시다. 그 다음 요거는 200 빼기 T가 되겠죠. 여기에서 3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속력을 다 아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속력 다 아는 상황에서 여기서 찬성이는 이만큼 간 거죠. 찬성이는 180 더하기 T를 간 거죠. 그 다음에 미희가 찬성이 맞나요? 이것이 뭐 찬성이가 맞죠. 미희는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2번에서 만났고 상황이 어떻게 됐죠? 아까 미가 1번에서 만나고 미는 여기서 또 만나고 아이고 미가 여기서 출발한 이렇게 미가 이만큼 가네요. 미는 220, 420에 620 빼기 t만큼 가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식을 세워보면 그 다음 상황은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345번 문제는 345번. 민지의 USB 메모리 스틱에는 재생시간으로 분류해서 3분, 4분, 5분짜리 세 종류의 음악 파일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5분짜리 파일은 4분짜리 파일보다 몇 개 많냐. 파일 개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분, 4분, 5분 파일의 개수를 A, B,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5분짜리 파일 개수는 C는 3분짜리 파일 개수와 4분짜리 파일 개수 A 더하기 B보다 한 개만 더 많고 3분짜리 파일들의 총 재생 시간은 3회인데 그 재생 시간이 4분짜리 파일들의 총 재생 시간 4B보다 16분 더 길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파일과 파일 사이에는 30초 간격을 두고 요게 파일과 파일 사이에 30초 간격을 두고 전체 음악 파일을 재생하면 4시간 55분이 소요된다. 즉 2번식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3번식을 세울 때는 파일과 파일 사이에 30초 간격을 두고 재생한다라는 상황이고 그때는 4시간 55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를 재생하는 데 걸린 시간은 3A 더하기 4B 더하기 5C 이거는 순수한 음악일까요? 음악의 재생 시간일 거고 그 다음에 파일 사이의 간격은 전체 A 더하기 B 더하기 C 파일 개수보다 1만큼 적은 게 그 간격일 거잖아요. 그 간격을 30초 간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택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30초 2분의 1분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4시간 55분 지금 시간 단위가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295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346번. 아마도 이런 문제들 우리 학생들 심화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겠지만 이제 아마 정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조로 나눠서 41km 떨어진 박물관 가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A조가 시속 4km로 가고 B조는 시속 4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지점에서 B조 학생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속력이 똑같죠. 그리고 이 버스는 어떻게 됐죠? 되돌아가서 A 학생들을 태우고 40, 그대로 속력이 똑같죠. 이렇게 40으로 갑니다. 그리고 B조는 A조보다 27분 늦게 도착했어요. 이런 문제들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그때는 이제 버스가 아니라 택시였던 건데 여기에 조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버스라는 새로운 변수, 즉 총 3개의 변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A조와 B조와 버스, 그래서 A조와 B조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각각 X키로, Y키로라고 할 때, 자, 이제 그러면 그림도 한번 그려봅시다. A조가 있고 B조가 있는데 얼마나? 41km 가는데 처음에 같이 출발하죠. 같이 출발하는데 A조와 B조가 얘 일단 따라가 봅시다. 막 빈칸 채우라고 하니까 A조, B조가 버스 타고 이동한 거리를 A조가 버스 타고 이동한 거리 Xkm입니다. 그럼 걸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41 빼기 Xkm고 B조는 41 빼기 Y겠죠. 자, 그러면 A조에 걸린 총시간 얼마일까요? 걸은 거리 41 빼기 X를 시속 4로 걸었고 그 다음에 버스 탄 거리는 얼마입니까? X겠죠. 그리고 이거는 40이겠죠. 그 다음에 B조는 어떻게 됩니까? 41 빼기 Y를 총 걸은 거리 4. 그 다음에 Y는 40.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될 건데 A조와 B조가 각각 걸린 시간을 볼 때 B조가 A조보다 27분 늦게 도착했다. B조가 27분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41분의 41 빼기 X 더하기 40분의 X. B조가 A조보다 늦게 도착했으니까 이건 A조가 걸린 거리잖아요. A조가 걸린 거리에다가 27분을 더한다는 거죠. 더하면 60분의 27 더하면 B조가 걸린 시간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식이 한 개 더 필요한데 뭐 가지고 세우지? 바로 그게 버스를 가지고 세워야겠죠. 자, 이 어딘가에서 A조가 처음에 뭐 타고 갔죠? 처음에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이 어딘가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럼 B조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죠. 그러면 버스가 있는 거죠. 버스는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돌아왔다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버스는 속력 변화가 없어요. 계속 시속 40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처음에 동시에 출발했고 누구랑 동시에 도착했냐면 일찍 들어온 A조 맞습니까? A조랑 동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버스가 걸린 시간 A조 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을 식으로 써보면 버스 시간은 거리를 보시면 우리가 잡은 게 A조가 버스 탄 거리 이거를 잡아볼까요? XY로 B조가 버스 탄 거리가 얼마죠? B조가 이게 X입니까? B조가 버스 타고 이동 거리 Y구나. Y. 그러고 요거는 얼마죠? A조가 걸은 거리 41 빼기 X입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 버스가 총 거리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일단 41일 거고요. 41. 그 다음에 요만큼이 두 개가 중복되잖아요. 근데 그 중복되는 거리가 뭡니까? Y 빼기 41 빼기 X죠. 그래서 X 더하기 Y 빼기 41을 두 번. 그걸 두 번. 이게 버스가 총 이동한 거리인데 그 이동 거리를 얼마로 갔다? 계속 시속 40으로 갔다. 이거하고 A조가 걸린 시간은 41분의 41 빼기 X 더하기 40분의 X. 요거랑 서로 같다라는 식을 한 개 세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식, 2번식.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겠죠. 자, 계산은 조금 덜 티할 수 있겠네요. 40과 41이니까. 자,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